저는 제작진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첫째, 보호장애 아동은 현재 고학년의 신분으로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 학습 환경의 독립적, 학습의 질이 향상되도록 개인 교습이라든지 학원으로 보강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에 따른 의료 지원입니다. 아동이 더 이상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면 하루 한 번은 산책을 비롯 병원을 비롯 직접 데려가서 단지 검진 및 치유 프로그램을 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저희 자녀는 원래부터 피부와 치아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 치과 주치의의 구강 검진이 꼭 필수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토피로 있는지 피부과에 가서 검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동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면회를 원활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맞춰야 그게 관리가 아닙니까? 그게 아동의 보육시설, 인천 아동보육원은 그야말로 수용시설입니까? 생활시설입니까? 이미 이미지를 봐도 절대 아이들이 장기화된 이럴수록 아이의 안전과 자유권을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서둘러 복귀 진행에 더욱 신경 써주며 지역사회로 되돌립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아동수용인가요? 더불어 또 한 가지 심각한 위법을 저들이 이번에 장기 영유된 제 딸이 그들이 말하길 저희 딸에게 불필요한 약까지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머 편의성에 맞춰 과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의 성분이면 최대한 아동의 부모에게 정정의 동의를 구한다거나 그런 약처방의 필요성을 안내해야 맞습니다. 또한 이런 정신적 문제의 원인은 전적으로 저들이 책임져야 할 것 마치 당연한 듯이 말하였고 저는 절대 아동 이사와 저희 동의 없이 정신과 치료약을 처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학법 위반을 서슴없이 했음이 그들 태도에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보육원 아이들의 정신상태를 해이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행정 편의에 맞추려 하려는 법과 패권을 여러 차례 다행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일이 없는 보호 연장 사례 관리를 지연, 불채택하는 등 업무상 차별도 많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로로 불만을 제기했다거나 자신들의 뜻에 고집을 피우고 따라주지 않는다 하며 오히려 예사성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 아동의 엄연히 생혈육으로서 이런 수마 권리침해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아동인권 권리침해와 아동학대를 자행한 인천보육원과 인천 미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법의 심판대에 나와서 명백히 중재를 구하고 그에 응당한 죄값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냥 가운데 서 계세요. 네, 피 끓는 울분에 찬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사실은 자식을 빼앗겨 보지 않은 분들은 왜 저렇게 촌스럽게 소리치나? 왜 부모들이 저렇게 질질 짜냐? 왜 부모들이 저렇게 엄살을 떠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심지어 어머니들이 울면 아이들 앞에 우는 것도 정서학대입니다 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 울면은 아이들 원가정 복귀 못 시켜줍니다 라고 또 갑질을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온갖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모든 것을 아버전 마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설정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이른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굳이 고집을 부리고 또 프로그램을 4주든 8주든 12주든 다 끝내고 나면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시청의 각 지자체, 관할 시청, 구청 그곳에 가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복귀가 결정이 된다고 또 질질 짜고 인질을 삼고 아이들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경찰은 인권 침해를 일삼고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홍윤정 기관장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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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정 기관장 수사하라! 수사하라!
공현정 인천 아버전 기관장과 직원들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불법적으로 납치해간 아동들을 즉각 원가정으로 복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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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또 다른 피해자 어머니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네, 복귀시키는 것을 우리가 좀 점잖게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당연히 돌려줘야죠. 말도 안 되게 강금하고 자기들이 정서학대, 강금학대를 저지르면서 애들을 뺏어가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먹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장사꾼들, 아동 사냥꾼, 인신 납치 전문기관, 인천 아버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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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3월 5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 의해 애기와 강제 분리된 미혼모 김사랑 엄마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아동기관 덕에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4일 제가 깜빡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고민이 많아 힘든 일도 있고 해서 잠깐 바람도 쐴 겸 근방의 지인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온 적이 있는데 그땐 잠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이 든 것 같아 섣불리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없어서 놀라서 집 주변을 찾아다니고 결국 112에 전화를 해서 바로 관할 지구대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게 아이를 잘 간수하라는 지적을 받고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받았으며 또한 그것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작스레 저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잠깐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회유를 하며 급하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남자 3분과 여자 1분이 서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며 저에게 충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시 밖에서 얘기하고 가시라고 했으나 무차별적으로 집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한다며 저희 집으로 끈질기게 유도합니다. 결국 반강제적으로 압박하여 집으로 기어코 밀고 들어왔는데 결국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개인사를 캐묻기 시작했고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왜 다짜고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저의 의사는 무시한 채 대답만을 강요했습니다.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4명의 인원을 압박당하고 위축되어 솔직하게 저의 아픔을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개인 사생활을 오픈해야 했고 대답을 강요받았으며 경찰과 아버저는 저를 대역범죄자를 침문하듯이 정신적으로 고문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 정도를 시간벌이를 왜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어린이집 차량 하원 시간이 다 돼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후 아버전 직원은 만 4살짜리 아이와 무슨 면담을 하겠다며 보호자는 전데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나간 경찰의 말은 아이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삶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꼭 아이를 데려야 할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적중하여 아이와 면담이 끝난 건지 저를 다시 불러서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한마음 한통속이 되어 아이를 분리시켜야 한다며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겁을 주기 시작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필요가 해봐도 분리시켜야 한다며 발등에 불붙은 강아지 마냥 지저댈 뿐이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급급했던 거였는지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지금껏 사랑으로 잘 키워온 아이를 가난해서 미혼모라서 차별당했습니다. 인권 침해는 물론 인권 유린까지 치욕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 분리시키는 것이라면 어떠한 집안들이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보전 직원은 동의서를 내밀며 설명하도록 종용했을 뿐더러 겁을 먹어 제가 한 실수는 동의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저를 몰아세우며 아이는 보육원에 가게 될 거라고 통보하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아이를 납치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일은 경찰과 아버전이 유착관계로 협력하여 엄마로부터 자식을 유괴 납치하여 천륜에 끌려놓은 범죄라는 것을 인지했고 천불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빼앗아간 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저는 아이를 빼앗겨서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질 듯 마음이 숨도 못 쉴 만큼 너무나 아픕니다. 아이와 억울하게 분리가 된 후 아보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아이를 돌려달라는 말에는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길면 5, 6년이 될지 이런 말에 나몰라라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강제로 분리시켜놓고 무슨 의지를 모르겠다는 건지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대한 실체를 알아보기 전까진 기관에서 하라는 대로만 받으면 돌려받을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찾아보니 너무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 아직도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건 당일 그 시간에 제가 잠깐 없었던 점은 욕을 달게 받아도 할 말이 없고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또 나을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를 데려간 기관이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법원보다도 위에 있고 판사보다도 위에 있는 민간기관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관의 권력을 실어줄 게 아니라 저 같은 미혼모 가정에게 나라에서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한 손길을 피어난 가정들을 방치시키면서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고 방임한다는 섣부른 판단만 가지고 어려운 생계를 책임져왔던 부모에게 너무도 가혹하고 참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천광시 아동 전문 보호기관은 단지 프레임 하나만으로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와도 같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들이 전부 다 알게 된다면 어디 진짜 무서워서 애를 낳고 키울 수나 있겠습니까? 제 말을 잘 기울여 주십시오. 예비 부모들의 암담한 현실과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불장난이라고 정정된 남은 형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겠죠? 이 가정은 저와는 다르게 학대와 방임의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히 나오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말이죠. 근데도 그 집 아이가 어머니가 떨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분리를 시키지 않았다고 아보전 최용선 상담원이 그러시더군요. 그렇다면 저도 아이가 나이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분리를 안 시켰을 것입니까? 정인이 사건 때처럼 심각한 사안과 불장난으로 판명된 남의 형제 사건마저도 아이를 분리시킨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신고가 3회가 들어갔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가정들의 아이의 정서는 고려해야 한다면 식목으로 일관하고 저같이 처음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가차없이 아이를 납치해 가신다는 것은 모순이자 반인륜적 행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복지 정책 또한 부실하기 때문에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점을 나라에서 방치시켰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권력 남용을 하여 약자들의 색출내기 쉽게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만큼 약점이 많아 당하기도 쉬운 저 같은 가정은 대체 무엇을 믿고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까? 있는 아이도 지킬 수 없는
부모들이 저 위에도 상당합니다. 갑질이라고 하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을이 되는 현실이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복지기관들에 대한 비리 기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억울함이 있는 가정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신속히 자녀들을 돌려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돌려주라! 자식을 돌려주라!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시민단체 인권침해로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언 한마디에는 한 점의 거짓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사랑의 엄마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은 복지정책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 가정도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다 도와주고 있고 복지정책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도 많이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복지국 내에서 시청이든 구청이든 복지정책을 담당하는데 아보전, 이 아동 사냥꾼과 연관만 되면 모든 복지정책은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원가정으로 돌려주는데 그 가정이 가난하다, 이거는 경제적인 차별 행위입니다. 이거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기 때문에 출산을 더 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 아니, 정부가 자활을 하라고 그 가족수에 맞게끔 자활 근로를 시켜주고 많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을 더 해주면 되는데 복지정책을 쥐꼬리만큼 자활금 120만원 줘놓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이 돌려줄 수 없다,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곳이 시청이고 아버전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별히 우리 사랑의 엄마는 실수가 있었지만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태아가 생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태는 살인이고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살해하지 않도록, 낙태를 하지 않도록 계속 낙태 반대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엄마는 어려운 가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서 만 4세까지, 우리 나이로 6살까지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허접한 민간 사설기관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줘서 마음대로 자녀를 사냥해 가도록, 납치해 가도록 권한을 주고 있어서 이런 피해자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문제가 됐다면 경찰관들이 아이들을 그대로 부모한테 돌려줄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경찰관들은 오히려 실종 신고를 받고 아이를 잘 보관해서 친모한테 잘 돌려주고 큰일 날 뻔했다고 오히려 염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말도 안 되게 이 인간 사냥꾼, 아동 사냥꾼, 아동 납치 전문기관인 인천 아버전 직원들과 미추홀 경찰관들이 들이닥쳐서 아까 발언한 것처럼 그런 야만스러운 반인권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위법행위를 경찰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당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어서 추가로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와서 한 말씀 추가로 더 해주시겠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 확인서입니다. 예. 이거 저 산모 수첩이죠. 작년에 제가 11주 상태여서 사례 관리하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북부 아보전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들이 자꾸 전화와 온갖 저에게 만한 아주 말도 안 되는
범죄자로 만들어 가면서 11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애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국가아주 아버지는 생명 존중 사상도 모르고 생명을 인터넷 사살하는 기관입니다. 임신한 부부에 상담이라고 끌고 다니고 엄청난 피해를 받아서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엄마 네가 엄마니까 너가 참아야지. 내 기도의 힘으로 아이 보내고 나서 펑펑 울고 한만봉에서 한약 먹으면서 근근히 버티고 왔습니다. 국가아버지는 우리 아이 죽이고 있는 책임 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여기서 발언하는 것들은 많은 피해 사례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도 계속 나는 부모다, 아버전 피해자 모임 그곳에 계속 접수되고 있고, 또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에도 계속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신고하고 오늘도 상담을 요청하는 문자를 2번, 3번 받았는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 때문에 못한다고 제가 미뤘습니다. 그분들은 하루가 여산칠 겁니다. 아이를 강제로 빼앗겨서 시설에 원치도 않게 강제 분리되고, 어떤 부모는 14개월짜리 끌려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얼굴에 다 멍이 들어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피가 끓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발언하신 분처럼 ADHD 약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를 먹여야 된다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잘 다루려고 ADHD 약을 먹인다고. 자, 여러분,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보다 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강아지도 부모 잘 키우는 강아지와 그냥 팽개치는 강아지가 다른데, 친부모가 자식을 뺏겼는데 친부모보다 더 자식을 잘 돌본다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이 양나는 것들은 양심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인천시의 대표인 임경아 대표를 잠깐 발언해 주시고 또 다음 실제에 또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의 자기 자녀 양육권은 천부 인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아동 사냥꾼 세이브 더 칠드런을 국민 여러분께 고발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유착 관계에 있는 중부경찰서를 함께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검사, 변호사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범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다 사건 당사자들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3월 10일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부모님과 가족들로부터 11살 된 어린 딸을 유괴 납치해 가려는 사건의 현장에서 미추홀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중부경찰서 경찰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를 제3자 입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사건을 함께 겪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그냥 아고지원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장주와 어린이의 엄마, 아빠, 외삼촌, 할머니가 겪은 이 천인 공노할 사건은 인천시 교육청이 파견한 계약직 상담교사 강지혜가 아이가 단지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싫다고 상담한 것을 조작해서 부모님이 욕한 적도 없는데 욕했다고 거짓말하고 정서학대로 부모님을 아버존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 둘과 아버존 직원 둘이 부모님과 아이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이참에 아이 버릇 고쳐야 된다며 잠시 쉼터에 보내자고 회유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자 동의서 내밀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아이랑 강제 격리된다고 협박
협박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서에 서명하면 부모님은 아이로부터 접근 금지 당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유괴 납치되고 부모님은 자기 자식으로부터 접근 금지 당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버지는 강제 격리되어 있던 아이가 스트레스로 5일간 설사와 구토를 계속하여 겨우겨우 인하대병원 응급센터로 가게 된 다음에야 아이는 부모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잔염이 낫자 대기하고 있던 아버지는 청년 2명이 불러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이 출동했고 아이를 다시 납치해가는 상황에 제가 합류했습니다. 아이는 학대당한 적이 없다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온 친척이 번갈아 교대하면서 자기 자식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해도 데려갈 수 없어서 어떻게든 저희는 아이를 입원시켜 빼앗기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시키지 못하도록 경찰과 아버지는 계속 협박과 거짓말 회의를 일삼으며 방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청년들은 정식 공문서도 아니고 즉석에서 A4 용지에다가 치료 마치면 아버지는 아이를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찍찍찍 쓴 다음 엄마한테 서명하라고 회의하더라고요. 물론 엄마는 안 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아이가 장염이 나왔기 때문에 입원시켜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어렵게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인천 사랑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게 됐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찰 3명이 더 출동해서 대기 중에 있는 데다가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고 아버지와 한몸이 돼서 계속 응급센터 의사들과 구급대원 사이를 오가며 아이를 옮기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본부인 여기 세이브 더 칠드런과 연락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들은 국민이 세금 내서 월급 받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마땅히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국민이 물어보면 자기 소속과 직책, 이름을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민인 저희를 희롱하며 자기 직책과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강한 저항으로 경찰과 아버지는 아침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그만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기 중이었던 경찰 1명까지 합세해서 경찰과 아버지는 인천 사랑병원에 다시 나타나 아이를 입원시키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부모님도 정해진 한 분밖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응급센터에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마구 드나들며 의료진에게 개입해 아이를 입원시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을 하이나처럼 정말 끈질기게 밤새 아이의 입원을 방해하고 납치해가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온 힘을 다해 경찰과 아버지니 단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부모 자식 간 철전을 끊어놓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상기시켜줬습니다. 밤새 상기시켰습니다. 저희는 응급센터 밖에서 새벽 6시까지 저항하다가 겨우겨우 인천 기록병원으로 아이를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200가지밖에 학대에 조작한 기록 때문에 부모님은 아동 학대자가 된 상태라 지금 재판을 해서 아이를 되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끌어놓는 천인공노할 범죄에 연루되느냐 하면 다 돈으로 경찰과 아버전이 유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경찰서 서장과 아버전이 유착관계라는 것은 마음 카페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청년 중 하나는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지르며 돈을 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밤새 한마디도 안 하고 지켜서 있기만 했습니다. 44살 된 어린 딸 김사랑을 비슷한 방식으로 빼앗긴 엄마도 이런 방식으로 집으로 몰려온 아버지와 경찰들에 의한 끈질긴 회유와 협박, 거짓말에 속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자기 집에서 아이를 유괴 납치당했습니다. 유착관계인 경찰과 아버지는 아동 사냥꾼이고 마피아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홀트 이런 곳은 다 아동과 유아의 납치, 매매 범죄를 저지르는 전 세계적인 기관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자기 전 양육권은 천부인권입니다. 여기 미추홀고 아동 전문 보호기관 세이브 더 칠드런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설거지 시키고 피아노 하고 보내는 게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짓말이 인권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수년간 저질러진 아동과 유아의 유괴, 납치, 감금학대 범죄는 사실 정부, 국회, 법원, 경찰, 공무원들, 불법적 이런 아동보호기관, 타락한 개인들에 의해서 잘 행되어 온 것입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런 악법을 입법한 국회부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공부하고 사례 연구하고 외국의 법과 사례들과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통계를 따져보는 그런 과정 없이 타락한 인간이 법의 빈 틈을 뚫고 들어와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새들을 차단하는 과정 없이 날림으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아동 보호기관들과 한 몸입니다. 법원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남에게 떠넘기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빼앗기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 범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난하고 힘없고 개인과 가정의 사연으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집들만은 골라 아버지와 경찰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가정들이 길면 5, 6년씩이나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도록 돌봐주는 변호사 하나, 경찰 하나, 공무원 하나, 판사는 없었다는 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속속들이 썩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하는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런 범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변호사들과 검찰과 전문가들이 합류해야 하고 언론이 도와줘야 합니다. 천륜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한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어린 자식들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모두 속히 자기 자식들을 되찾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의 만행을 몸몸으로 저지해서 밤새도록 싸워서 아이를 결국 입원을 시킨 임경아 인천지회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권을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하는 사람, 약한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다 잘 사는 사람, 배부른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약한 자는 항상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어서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이시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신 한효관 대표님께서 강력하게 격타 마련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인천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접수된 게 한 달 사이에 20건에서 30건 사이, 약 30건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꽤 많은 피해자가 있죠. 그 중에서 5개 정도인가 그 정도가 인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그 사례처럼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한 거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자기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를 가슴치면서 아이 뺏긴 거에 대해서 원망하던 것들이 이것이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엔 그래도 부모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됐습니다. 아이를 뺏긴 사유도 거짓말로 조작을 했고 뺏기고 난 뒤에 법적 조치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권한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와 부모의 천부적인 인권을 뺏을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저도 분노합니다. 저도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 큰아들은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막내가 고1 돼서 거의 어린아이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법적으로 만 18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아들에게는 정말 요새 조심합니다. 옛날에는 화도 냈지만 요새는 화도 못 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화를 내면 경찰이 달려오고 아버전이 달려옵니다. 그 화난 자체가 그것으로 해서 아이가 피해가 입었다고 증명하면서 아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미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아이를 뺏긴 집안을 봤더니 전부 한부모, 미혼모, 전부는 아니죠.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집안들이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있는 집안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법적으로 대응해서 빠져나온 사례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사례도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첫 번째로 변호사를 사야 될 텐데 돈이 제가 없습니다 라부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녀들, 오로지 이 부모들의 희망은 돈도 아니고 자신의 명예도 아니고 아이들의 눈과 가슴을 끌어안는 그 아이와를 바라보는 그거 하나로 버티는데, 그거 하나조차도 끌어버리는 이 아동사냥꾼,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기에 놀아나는 경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먼 길을 지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희생자들을 우리는 힘을 북돋을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격려할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리의 유일한 보람이었던 내 자녀 찾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을 시민단체로서 우리 어머니들께 약속드립니다. 야, 홍현정! 홍현정 맞죠? 너 이름 불러드니까 좋아했나? 이 싸가지 없는 XX, 자신들이 인권의 투사인 양, 정의의 사도인 양 말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 받고 알바 밤새 출발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현정, 네가 인권의 보호망으로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기분 좋냐? 할 거라고 정당한 걸 해야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정당한 일을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박수를 지내겠습니다. 만에 하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천 사례 보듯이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지역에서 5사건 이상이 나옵니까? 한 달 만에.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습관이 되었던, 의도적이든 반드시 이거는 고의성과 반복성과 악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찾아오면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홍현정! 너부터 반드시 세울 거다! 참 힘듭니다. 저도 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들도 정말 맞벌이를 해가면서 이렇게 벌이를 해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참 힘든 과정이 있는데, 저들은 권력입니다. 대기업과 같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정치인과도 연관돼 있고 경찰과 연관돼 있고 번듯하게 TV에 나와서 좋은 일 하는 마냥 국민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기업들이 정말 오염과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처럼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뒤로는 폐수를 흘리고 뒤로는 못된 짓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이 자리들에서 우리 어머니들과 또 우리 국민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시민단체 대표로서 강력히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효관 대표님께서 우리 국민들과 또 피해 당하신 어머님들께 큰 힘이 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무관심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빼앗기고 금방 찾을 것 같았는데 못 찾고 몇 년씩 걸려서 어떤 아동은 공익원에서 끝날 때까지 못 찾는 이런 과정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삼을 것이고, 이들이 온갖 서류를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아이를 계속 감금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원청 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의 아동이, 파주에 있는 아동이 청소 상태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정서학대라고 몰고 가갖고 그 부모가 피눈물을 흘렸었는데, 그것이 원결정 취소 판결이 나와서 다행스럽게도 처음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와서 아이를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나도 금방 내주지 않고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구실을 쳐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피해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아직도
불이익이 될까봐 제발 이 얘기는 비밀로 붙여달라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아이들을 빼내는데 더 불이익을 당하고 아이들을 더 오랫동안 못 보지 않을까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아예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우울증은 기본입니다. 불면증은 기본입니다. 이 모든 아이들을 찾아봐도 또 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그냥 핀셋을 꽂아놓고 계속 사후관리하면서 정부 지원금 받아먹으면서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 거머리와 같이 피를 빨아먹는 인간 사냥꾼, 아동 사냥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어두운 이면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정인이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무식한 것입니다. 무식하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리를 실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아버지이 어떻게 끌고 간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수사 실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아이들은 지체 없이 진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그대로 도인을 보내야 될 줄 압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자, 50이라는 어머니 사정사 멀어서 못 오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명서 김수진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상임 대표이신 김수진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마침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함께 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5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를 향한 모정, 또 그 부정, 누가 그것을 감히 마음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속히 빼앗긴 아이들을 되찾아 오길 간절한 마음에 서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서명서. 우리는 지난 2달간 집중적으로 아동 사냥꾼, 아동 납치 전문 기관이라 비난받고 있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면서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중 가장 많은 피해자의 거주지는 놀랍게도 인천광역시 위치홀구였다. 당연히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인천 아보전이 그 주범이었다. 인천 아보전은 2000년 8월 인천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개소했고 2000년 10월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후 2005년 8월 인천시 아동학대 예방센터 건물로 이전했고 2006년 4월 4일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2018년 4월 인천권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청소년 쉼터 업무협약, 2018년 12월 인천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 2019년 12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협회 업무협약, 2020년 9월 인천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맡아 운영하는 인천 아보전의 외견상 활동은 사회적으로 신망을 얻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인천 아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가장 두드러진단 말인가? 인천 아보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인권 침해는 타 아보전보다 더욱 심각해 보인다. 실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수년간 부모로부터 빼앗아간 아동을 방금에 학대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인권입니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려고 아동복지법 제45조의 의결에 설립된 아보전이 도리어 부모와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갈라놓는 인권유린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원성이 자자해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른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 아보전은 비밀주의로 일관해 더더욱 원성을 사고 있다. 사실 확인차 전화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우리는 어떤 언론사나 기관에 따로 응대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아니기에 홍현정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을 바꿔달라는 요청에도 답변해줄 수 없다며 끝까지 버텨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고 외부로부터의 질문을 원천 차단했다.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똑같이 인천 인권 침해 의심을 받는 타 아버존의 경우엔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본분다며 적극 해명하는 태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철밥통 비밀주의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인천 아버존 홈페이지가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 홈페이지로 동일하게 돼 있는 점을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인천 아버존이 그토록 월권을 행사하고 비밀주의를 앞세워 버티는 이유가 세이브 더 칠드런의 우산 밑에 있어 어떤 외부의 의혹도 차단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합법적인 앵벌이를 하는 도구로 빼앗아간 아동들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 되며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 사무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인천 아버존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 사례가 있다. 먼저 사춘기 11살 딸이 학원 가기 싫다며 힘들다고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교사가 신고해 인천 아버존이 아이에게 욕설을 해 정서학대를 했다며 사이 좋았던 엄마 아빠 말은 아예 듣지 않고 강제로 분리시킨 사건이다. 출동한 경찰조차 아이 말은 번복이 심하기 때문에 증거로 삼기 어렵고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버릇을 고치자며 아버존에 이송시키자고 했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더욱 사춘기 딸이 뒤늦게 며칠만 있을 줄 알았던 보호시설에서 3개월 넘도록 머물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원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염이 발생해 설사를 계속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 상태가 걱정된 부모와 친척들과 함께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천지회 대표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아버존과 경찰의 위협을 막아내며 가까스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홍현정 인천 아버존 기관장과 담당 직원 박창규 인천 중부경찰서장과 출동경찰 이영섭 인천 만석초등학교장과 강지혜 상담교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1월 말 19개월과 8개월 두 아들을 강의막대로 조작해 강제 분리시킨 사건이다. 함께 지내던 남자가 눈이 안 좋아 19개월 큰 아들을 실수로 살짝 밟아 코피가 난 사건이 있어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2명이 얼굴에나 멍짝을 보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다. 법원은 아버존의 명백한 불법행위인 조작된 서류만을 증거로 채택해 억울한 엄마의 탄원을 기각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경찰과 법원이 아버존의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또 다른 사례는 얼마 전 잠깐 동안 실수로 잠든 줄 안 4살 딸을 집에 두고 늦은 저녁 시간에 고민이 많아 힘든 일도 있고 해서 잠깐 바람도 쐴 겸 집 근처의 지인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사라져 크게 놀라 집 주변을 찾아다니다 결국 112에 전화해서 관할 지구대에 있는 걸 확인한 후 경찰로부터 아이 잘 간수하라는 지적을 받고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받은 사례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음날 사전 고지도 없이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잠깐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핑계를 대며 아버존 직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회유와 협박을 해 결국 아이를 빼앗아간 것이다. 간단하게 주의를 주면 될 일을 아동학대자로 몰아 강제 분리시킨 건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강금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이를 돌려달라는 엄마의 호소에 아버존 직원은 자기들만 간 게 아니라 경찰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둘러댔고 아동학대 처벌법 12조에 의해 분리가 된 거라고 했으며 시설 입소 동의서를 강제로 받게 했다고 하니 돌려주겠다고 했고 어머니가 하기 나름에 따라 1년 또는 3, 4년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고 했고 어머니가 울먹이니 갑자기 음주했냐고 다그치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는 아버존의 과대한 법 해석이며
경미한 사안을 부풀려 아동을 납치해간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인 것이다. 또 다른 사례도 3년 전 드립차트를 통해 애아빠가 상담을 받다가 신고당해 1년간 강제 격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사건 이후 또다시 집 주변에서 다른 집 아이들이 떠들이며 소음 신고가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다시 끌려간 것이다. 일 다니느라 제대로 해명 못하고 아무 설명도 못 들은 상태에서 무조건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니 이보다 더한 인권 침해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인천 아보전에서 ADHD 약을 먹여야 한다고 강요했다는데 심각한 의료 위반 사항이다. 부모가 절대 동의하지 않아 복용하지 않았지만 멀쩡한 아동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권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이미 수년 전 보육원에서 수용 아동들에게 ADHD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돼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암암리에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이 그런 불법 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에 경악스러울 뿐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인권 침해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청에서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심리검사마저 자유적으로 해석하는 아보전 의견에 자지우지되는 구조라 걱정스럽다고 말하는 피해 아동 부모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각지대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아보전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인권 파괴 행위가 자행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됨을 천명한다. 가슴 아픈 정인이 사건의 반작용으로 아보전의 권한을 무한대로 키워주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학대 예방 경찰관이 생겼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상 아보전이 아동 강제 납치 및 강제 분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아보전의 뒷배를 봐주고 NGO들이 결탁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 몫이 되고 마는 구조인데 이보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인천 아보전 앞에서 격한 분노를 느낀다. 만일 자기 자녀나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용납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인천 아보전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마저 끊으려는 만행을 서슴지 않아왔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학대당하는 아동을 구출해야 할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아보전이 온갖 구실과 위조마저 서슴지 않는 아동 사냥 만행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인천 아보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불법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에 경악하며 인천 아보전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인권 침해 일삼고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홍현전 인천 아보전 기관장을 즉각 수사하라! 하나, 홍현정 인천 아보전 기관장과 직원들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불법적으로 납치해간 아동들을 즉각 원가정으로 복귀시켜라! 하나,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인천 아보전의 만행을 직시하여 즉각 현장 실사에 임하고 피해 아동 원가족 복귀에 적극 발벗고 매진하라! 하나, 우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코에 가면 코걸이식으로 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작금의 반인권적 아동보호정책에 분노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기관의 비호 아래 합법을 가정한 아동 납치, 아동 불법 감금, 인권 유린을 제한하고 있는 아동 사냥꾼 인천 아보전의 폐쇄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또다시
정인이와 같은 피해자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과잉 대응으로 정상 가정을 파괴하는 만행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지금껏 수많은 피해자 양산해온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일시보호소의 무제한적 권한 강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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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3일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아버존 피해자 모임 나는 부모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세종 건강한 교육학부모회 진실역사 교육연구회 GMW 연합 생명인권학부모 연합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회 시민단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명서 내용에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로 아버전의 만행은 우리가 당연히 고쳐져야 되고 개선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마침 피해자 어머니께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어머니께서 발언하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쪽. 네, 저는 피해자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작년 20년 11월 19일 금요일 당시 11살이었습니다. 아이는 사춘기로 막 접어든 아이가 코로나로 장기간 학교를 가지 못한 채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고 학원에 가기 싫다며 학교 상담 선생님께 한 차례 상담하였고 두 번째는 심심해서 상담실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와서 아이는 많이 놀랬고 무서워서 대답도 잘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이 말로는 상담 선생님이 부모님께 얘기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신고가 있기 전 한 차례 상담 선생님께 전화 왔을 때도 아이가 학원을 가기 싫어서 그런 것 같다며 아이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상담 의도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한 채 엄마가 아이에게 욕을 했다며 정사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임시조치로 2개월 교육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한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신고 후 당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경찰 확인 결과 아무런 신체학대, 정사학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확인한 채 마무리되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 신고로 불안한 심리가 조성된 아이는 다음날 저녁 8시 30분경 편의점에 간다며 돈을 달랬고 전날 신고 후 심리 상태가 어떤지 몰라 무작정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어 잠시 저희 집에 들른 삼촌이 곧 나가는 길이니 같이 나가라고 했지만 아이는 먼저 나가서 기다린다고 했고 잠시 후 삼촌이 나갔을 때는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20분이 지나도 아이가 오지 않아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도 다급하고 급한 마음에 전날 출동한 여경에게 문의 후 112에 신고를 했고 아이 위치를 파악했다며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바로 여경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가 근처 파출소에 있다며 112 신고를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작은 아이와 함께 급하게 파출소에 갔을 땐 큰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 잠시 후 경찰팀장이 오셔서 아이가 가출을 했다며 이참에 버릇을 고쳐야 된다. 지금은 빨리 찾았지만 더 멀리 지방으로 가면 못 찾는다. 나가서도 집에서처럼 공조 대접을 받는지 보자며 잠시 쉼터에 보내는 걸 권유하며 곧 아부전이 와서 설명해 줄 거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지할 수 있게 가만 이설로 부모를 회유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이 너무 걱정이 됐고 아이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히 몰랐지만 추후 아이는 아빠에게 혼이 날까봐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아빠의 평소 관계는 원만히 너무 좋았고 아보존도 아이와 아빠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경찰팀장은 곧 아보존이 올 거라고 경찰서로 이동하자고 했고 2시간 후 밤 11시경 아보존 남직원, 여직원 2명이 왔고
아이와는 계속 경찰서에서도 따로 격리된 채 아보존 설명만 들어야 했습니다. 아보존은 부모에게는 아이는 쉼터에 가는 거에 동의했다고 했지만 추후 확인 결과 아이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그 순간 집에 가고 싶었지만 얘기를 못했고 아저씨가 센터에 가자고 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는 아보존 직원분들께 아이의 성향이 대답을 잘 안 하고 말끝을 흐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말을 잘 안 한다. 19년도에도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어서 힘들게 학교를 다녔고 상담 일정을 잡고도 가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다시는 상담을 하러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고가 있기 전 트러블 있던 2명의 친구가 사과를 했고 선물도 주고받으며 라이브 톡과 카톡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추후 아이와 확인한 결과 아보존 아저씨가 부모님 동의를 얻으러 갔을 땐 제발 엄마 아빠가 동의를 하지 말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동센터로 이동된 아이는 저녁 취침 시간에 이불을 덮은 채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센터에 격리된 아이와 한 달 이상 통화를 하지 못했고 서로의 오해만 쌓인 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통화 가능했던 순간부터 아이는 집에 오고 싶어 했고 아보존 직원도 아동센터와 관계기관도 아이의 의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라고만 하고 집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동센터 문은 항상 굳게 잠겨 있어서 열려면 의자를 놓고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보존의 조사 시 아이의 이마를 톡톡 쳤냐 엉덩이를 톡톡 쳤냐 이런 거를 보고 때렸다고 했고 이러한 어이없고 황당한 질문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장시간 회사를 다니지 못했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절히 집에 오길 원했던 아이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구토와 설사가 5일간 지속됐지만 아동센터에서는 아이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만 하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이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가족들은 기나긴 우여곡절 끝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장염 판정을 받았고 현재 다른 병원에서 장염치료와 함께 센터에서 받았던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와 안정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네, 응급실에 힘들게 누워있는 아이는 경찰들과 아보존이 센터로 병원에 있는 아이는 혹시나 아보존이나 관계기관 직원들이 방문하는 줄 알고 아이는 경계심에 무서워하고 있었고 현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센터에 가고 싶지 않고 센터는 지옥이었으며 병원은 천국이라며 좀 안심이 됐는지 이젠 말도 잘하고 웃곤 합니다.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동의조차도 대답조차도 하지 않은 아이를 아동센터로 데려갔으며 바로 아이는 집으로 오고 싶어 했지만 아동센터의 강압적인 규칙에 묵돼서 아이의 의사는 묵살된 채 아이는 아동센터에서 한 달, 2달, 3달, 4달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항상 전화통화 시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와의 모든 통화는 자유롭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통화가 가능했으며 모든 관계기관 또한 같은 얘기만 반복하면서 아동센터에서의 아이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아이는 1%도 도움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집에만 오고 싶었고 동생과 가족이 보고 싶었지만 아이는 아동센터에 들어간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동안 아무 불화 없이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관심 가져준 국민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이 아버전의 만행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파헤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부모들, 자식을 빼앗긴 부모님들, 자식을 찾아오는 그날까지
인권 유린 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고, 나중에는 법적인 개선점이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세밀한 재검토가 있어서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국회에서도 싸워나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인권 만행을 저지르는 아동사냥꾼, 아동납치 전문기관, 그리고 아동감금소, 아동감옥이라고 하는 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NGO 세이브 더 칠드런, 그 외에 많은 NGO 단체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고,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앞에서의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피해자 어머님들 모두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함께 응원해 주신 분들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날, 내일 모레 목요일날에는 또 다른 피해자인 안양시청 앞에서 계속적으로 광명 아버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안양시청이 심사위원회도 기각시킨 만행에 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모레 목요일날 11시에 안양시청 앞에서 있는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아보전 규탄 기자회견 여기서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날 안양시청 앞에서 11시에 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억울함이 빨리 하루속히 풀어지고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